안녕하세요. 네오 ITTV입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사용하는 기술, 예, 융합 동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 기술 평가원인가요? 네, 네, 기술 평가원. 네, 이쪽에서 뭐 정리한 의뢰를 받아서 뭐 GLQ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공항 쪽 관련 회사인 것 같아요. 공항에서 쓰는 어떤 기술들을 하고 앞으로의 그 동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자료인데 이걸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공항에서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항 쪽이요. 사실 긴 기술이 가장 많이 그죠?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기술, 신기술이 공항 쪽에 제일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기술, 그러니까 초기에 확산이 되기 전에 그 기술들이 사실 공항 쪽에 먼저 시도를 하고요. 검증을 받고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테스트 베드 역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보면 신기술 도입하는 게 대부분 다 유럽 공항입니다. 유럽 공항.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고객 만족도 뭐 1위? 뭔가 하여튼 1위를 했는데, 뭐 굉장히 첨단 것 같지만 사실 이 신기술 도입은 유럽이 제일 먼저 빨리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럽이 사실 그 EU라고 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국가 간에 이동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 구분이 안 되죠. 바로 뭐 횡단 열차를 그러니까 유럽을 횡단하는 열차를 타면 그냥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 뭐 중간에 뭐 비자, 뭐 출입국 검사 이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선과 국내선이 구분이 없어요. 거의 구분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항의 개수도 굉장히 많죠. 유럽이. 예. 횟수도 굉장히 많고요. 운항하는 형태도 노선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많이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고요. 유럽 쪽이. 뭐, 뭐 최근에는 뭐 중국도 그죠? 이런 데 관심 가져가지고 예, 하고 있고. 근데 뭐 진입장벽은 좀 이제 높은 거죠. 진입장벽이 높아요. 이쪽에 뭐 기술을 막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거죠.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해외 공항에 적용된 거 그냥 그 가져온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적용된 기술들은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죠. 국내에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기술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해외 공항에 적용된 거 그대로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근데 뭐 그 인천공항이 보니까 서비스 분야는 탑3예요. 서비스 분야는 아주 그냥 만족도가 높죠. 그런데 정시 출발, 그죠? 공항에서 정시 출발하는 거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스템이 유럽 공항에 비해서 부족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은 거죠. 서비스는 되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뭐 청결도, 뭐 시설 이런 거는 만족도가 높지만, 그죠? 이 공항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낙후돼 있다. 뭐 스마트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항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죠? 이 스마트 공항 쪽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일단 넘어가고 뭐 그냥 얘네들은 뭐 그냥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건 거의 없고 그냥 그대로 복제입니다 복제. 그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 이미징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보안 검색 때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방 쪽 디지털 이런 기술. 그다음에 셀프백 드랍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공항을 갈 때 수화물을 먼저 체크인하면서 수화물을 붙이잖아요. 예.
그 수화물, 그러니까 체크인은 셀프 체크인을 하고요. 그 이제 셀프 백드롭이라고 해서 이 수화물을 붙이는 것도 셀프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무게 재고, 예, 태그 이렇게 스스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굉장히 탑승 속이 빠른 거죠. 그쵸? 예. 그다음에 뭐 안내 보조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최신, 예, 이쪽으로 많이 이제 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뭐 다른 공항들 보면 무슨 뭐 탑승 수속 그렇죠. 탑승 수속 자동화. 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점적인 거고요. 인천공항도 이쪽으로 가고 있죠. 탑승 수속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생체 인식, 그죠? 생체 인식. 뭐 탑승수속 하는데 뭐 요건 보고 막 그죠? 예. 다 그 얼굴 보면서 다 그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지문과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고, 결국 셀프 서비스 기기 도입으로 탑승 수속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 예.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상 수족관 터널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이게 결국은 또 보안 검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생체 인식 도입해서 탑승 수속, 예, 자동화 수행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은 이 아랍 쪽 이쪽이 중동이 굉장히 기술을 빨리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그 세계 최대 공항이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네요. 예, 이스탄불. 아, 처음 알았습니다. 이스탄불 최대 공항입니다. 세계. 그래서 뭐 공항 내 수화물 추적 시스템, 예, 이런 거 도입하고. 근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뭐 인천공항, 예, 셀프 체크인 다 되고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확 셀프 백드롭, 예,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시작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원형 검색대, 예, 이제 보안 검색대도 병렬로 하는 거, 예, 로봇 안내 서비스. 그래서 스마트 공항 쪽으로 많이 지금, 예, 기술 적용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제 기술 현황은 어떤 게 이제 기술들이 있냐면, 사실 공항 쪽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빠른 출입국. 이게 핵심이죠. 공항에 여러분들 가시면 공항 전에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은 30분이면 끝나죠. 예.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 출입국 가는 절차가 너무 많아요. 복잡하고. 그죠? 수화물 붙이고 체크인하고 수화물 붙이고 검색대 통과하는 데만 1시간이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게 지금 이게 공항에서는 가장 큰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물 분실이죠. 예, 요거 제일 큰 문제죠. 수화물 분실되면 정말 난감하죠. 예,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간소화 서비스, 그죠? 출입국 소요 시간을 간소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이런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인식하는 거하고 지문하고 동시에, 예. 우리 그거 하죠? 우리 그 저기 자동 출입국 검사 하잖아요. 예, 국내 우리가 외국인 제외하고 우리 저 한국인들은 다 이거 되죠. 예. 그래서 편하게, 예, 출입국 심사가 되죠. 그다음에 안면 인식까지 하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지문도 좀 뭐 인식이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인식률이 떨어져서 이제 홍채나 이제 손바닥에 있는 정맥, 예, 이런 걸로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 예, 셀프 체크인, 예, 요거 이미 하고 있죠. 자기 요건 입력하고 안면 인식하고, 그다음에 셀프 백드랍,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요건 인식한 다음에 수화물 태그 자기가 붙이고요. 무게 재고 올리고, 예, 예, 승인하면, 예, 바로, 예, 수화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내 지원 쪽으로는 공항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게이트 잘못 가가지고 막 비행기 놓치거나,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예, 당황스럽게 막 뛰어다니고, 그죠?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안내 로봇이 이제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안내 로봇들의 기술들이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충돌 방지.
예, 왜냐면 자율주행 해야 되니까 센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기 위치 인식해야 게이트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음성 인식이라든가, 그죠? 예, 주행 기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뭐 카트 로봇, 예. 그 짐이 이렇게 많으면 예,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카트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죠. 예, 근데 이 카트가 밀지 않고 예, 로봇이 자동으로 밀어준다는 거죠. 예, 이게 안내 로봇하고 뭐 이런 기능, 수화물 잠금 기능, 요거는 이제 쇼핑하는 동안에 그죠? 도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 이런 거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그 공항이 너무 넓어서 이동하기 힘드니까 그죠? 이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한다든가, 예, 그런 모빌리티 예,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해물질 탐지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엑스레이 그죠? 엑스레이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검사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영상으로 비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판독하는 거죠. 예. 자동으로 사람이 보지 않고 그래서 뭐 알람을 주는 거예요. 예, 위해물이 있다. 그때 들여다 보는 거죠. 보안검사 직원들은 항상 들여다볼 필요 없이 이런 쪽으로 AI 비전 기술 적용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실내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예, 게이트 같은 거 이제 찾아가려면 본인이 안내 로봇이 없다면 자기 휴대폰으로 앱 깔아가지고요. 그 앱을 보면서 예, 게이트까지 또는 원하는 그 면세점 예, 그런 데 찾아갈 수 게끔 여러 이제 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기능 이제 이쪽으로 현재 예, 공항에서의 기술들이 지금 적용되거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죠. 안내 로봇 같은 경우 그죠? 센서 부착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현재 위치 파악해야겠죠. 예. 그다음에 뭐 SRAM이라고 해서 예, 시뮬레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매핑 기술 그러니까 동시에 위치하고 그 지도랑 매핑해서 추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려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안내 로봇들이, 그죠? 장애물 지나가면 사람인지 아닌지 피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요런 회피 기동하는 이런 기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공항이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다양한 언어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응답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외에 기타 서비스로 그죠? 사진 뭐 이렇게 찍어주면 이메일로도 전송해주고 예, 이런 기능도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RTLS라고 해서 예, 실시간 위치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 위치하고 실시간으로 그죠? 공항 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뭐 BL이라고 해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위치 측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어느 쪽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그죠 알아내기 위한 그러한 예, 기술이라고 보면 겠습니다 이건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어느 게이트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죠? 거기 혼잡하니까 예, 미리서 안내를 빨리 뭐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어, 사람이 없는 곳을 안내한다거나, 그죠? 혼잡한 곳을 피하도록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화장실 같은 경우 재배치를 해서 혼잡도를 줄일 수 있게 공항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예, 뭐 이렇게 이런데 이제 활용하는 거죠. 예. 뭐 안내 사이니지라는 예, 이런 기술들은 이제 뭐 3D로 이제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표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탑스콘을 자기가 이렇게 스캔을 딱 하면 예, 게이트까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요거를 앱이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앱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로봇이 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서비스로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안내 그 사이니지 기술이 이제 뭐 항공기 위치도 그죠?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도착 시간 그죠?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언제쯤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요. 뭐 도착 예정 시간, 위치, 그죠? 그다음에 혼잡도, 그죠? 혼잡도에 따른 예상 위치를 또 제공하는 기능. 예.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사람들에게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공항 앱도 있죠. 예. 그 앱에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현재 위치 파악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예. 이용을 저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프로세스. 예. 여기는 이제 그죠. 출입 그 출입국 그죠? 게이트에서 지문하고 안면 인식을 동시에 우리 하고 있죠. 자동 출입 게이트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프 체크인하고 셀프 백드랍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셀프 서비스로 이게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출입국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렇게 셀프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렇죠? 공항에 있는 인력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만약에 뭐 공항에 대한 인력들이 유지를 계속 한다면 그 인력을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하거나 그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결국은 공항의 경쟁력과 서비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셀프팩 이런 거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누가 대신해 주는 걸 원하지 자기가 막 뭔가 버튼을 누르고 그죠? 자기가 짐을 올리고 짐 올리는 건 뭐 당연하고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체크인을 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그 행위를 그죠? 누가 안내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부담감? 예. 그래서 어떤 기계치라고 하죠. 이 기계를 잘 못 만지시는 분들, 어르신들이나, 그죠? 예. 컴퓨터에 대해서 되게 문외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런 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예. 이게 뭐 공항을 뭐 매일 자주 이용한다면 금방 사용법을 익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공항 뭐 해외여행 뭐 평생에 한 번 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몇 년에 한 번 가고 하는데, 그거를 다 외우고 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 예, 결국 디지털 격차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지문 인식 같은 기술들을 보면요, 이게 인식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홍채나 그죠? 홍채 인식 또는 손바닥 정맥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입국 기기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셀프백, 그다음에 체포 서비스, 그죠? 공항 직원을 대변하지 않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더 중요해졌죠. 예, 내가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로봇과 대화를 하지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만큼 지능적인 어떤 이런 체포 서비스 이런 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크인 카운터에서 그 소요 시간 최소화시키는 위해서 결국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셀프 백드랍이나 그 자동 출입국이 결국은 다 이런 겁니다. 시간 줄이기 위한 거예요. 예. 시간을 줄이면 결국은 셀프로 자기가 뭔가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출입국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아직까지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런 이제 자동으로 판별하는 그죠. 이런 시스템들 주로 이제 그 유해물품 그죠. 유해물품들은 사실 AI가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예. AI로 인한 이미지 인식 기술은 지금 현재 굉장히 98% 정도까지 인식률이 좋아졌어요. 인간보다 더 판별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유해물품 검색하는 거는 인력이 감축되거나 없어지는 게 거의 분명하고요. 네. 네, 운영을 위한 기술들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수화물을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이제 RFID라는 거에서 그 이렇게 태그, 무선 태그 인식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예.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자동차 고속도로에 그죠? 이렇게 요금소 있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면 결제되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수화물도 이게 이 수화물에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를 자동으로 이 RFID를 통해서 예, 무선으로 센싱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비행기 게이트 쪽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수화물이 잘못 가겠죠. 예. 그래서 뭐 공항 같은 경우는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이 수화물 이동하는 거 보면은 예, 50km 이상, 야 자동차 막 시내에서 자동차들이 달리는 속도로 예, 카트가 이동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방식에서 벨트 위에서 이 수화물들이 이동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탈하거나 잘못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이 있는 거죠. 레이저 센서, 그죠? 태그 감지 센서, 뭐 쉐든 이제 CCTV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서요. 중간에 잘못 체크되면 다시 되돌려 보내거나, 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 가지고, 예. 이제 스마트하게 예. 이 수화물이 잘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능까지 추가되어 가지고요. 이런 이제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게 고장 나면은 그죠? 수화물 이동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나 센서 같은 거, 그죠? 이 감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언제 날 건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예, AI가. 그러면은 고장이 이제 거의 고장 나는 중간에 뭐 고장 나서 멈추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항이 정말 그죠? 정말 스마트하게 그죠? 유지 보수까지 AI가 적용 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잡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공항의 각종 CCTV 그죠?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팅 비전 기술, 예, 비전 기술을 이용하고요. 영상에서 사람의 수를 갖다가 셉니다. 자동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예. 또는 이제 뭐 이제 천장에다가 그죠? 이런 이제 비전 카메라 같은 걸 달아가지고요. 예. 사람 머리 위에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거나 그죠? 예.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와이파이 그죠? 사람들이 공항에 오면 와이파이를 먼저 잡잖아요. 예. 이 와이파이 신호를 추적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런 거를 추적하는 거죠. 이게 와이파이는 현재 약간 좀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와 이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예,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그 여행객들의 위치하고 위치를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이거죠. 동일한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는지, 그리고 어디가 혼잡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예. 이 혼잡한 지점을 파악을 해야, 그죠?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이동을 빨리 한다게 하거나 서비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혼잡도 분산, 이 혼잡을 분산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공항의 가장 중요한, 그죠? 경쟁력이고요. 이 혼잡도를 낮추면 결국은 이용객은 안전해지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복잡하면 미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미아 방지 많습니다. 이거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비행기 못 타시는 분들도 있죠. 예. 이런 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시간에 혼잡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예. 예측을 해서 빠른 그죠? 수속을 유도한다거나 예. 또는 요원을 투입해서 빨리 뭔가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전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잡도를 특정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보통 CCTV 영상, 비전 기술 이용하고요. 이제 3D 비전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와이파이 기술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요. 이쪽으로 이제 지금 계속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해서 자산 관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항에 그죠? 화장실 여러분들 깨끗하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많고, 근데 악취 같은 거 나면 싫죠? 예. 이런 거 미리 감지하는 겁니다. 센서 통해서. 그 다음에 특정 화장실의 이용기 수가 많으면, 그죠? 화장실이 금방 더러워지겠죠. 예. 그래서 분산 배치한 그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품, 뭐 화장지가 떨어진다거나, 그죠? 뭔가 비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쓰레기통 비워야 되는데, 그죠? 뭔가 정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모니터링 하는 거죠. 청소 시간 배분한다거나, 그죠? 비품, 선제대행. 결국은 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결국, 뭐, 이런 화장실 사용을 분산시킨다거나, 이런 데 활용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보안 쪽으로는, 이제 대부분 CCTV 영상 분석, 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을 분석하면 사실 그 사람 얼굴을 특정 인물까지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얼굴마다 그죠? 이 얼굴마다 눈, 코, 입의 위치가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예. 사람 얼굴이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전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 얼굴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요. 정확하게 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비슷한 사람도 있겠죠. 생긴 게 비슷하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특정 인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이걸 대놓고 국가 그 감시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항에서는 주로 이제 테러 같은 거 되게 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인물, 테러범들이나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시스템에 이런 사진들을 입력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하면 이걸 미리 예측해서 이 사람이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예측하면 사전에 알려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물건이 장시간 방치되면 네, 이런 것도 경고한다거나 예. 그렇게 해서 그 보안 쪽으로는 네, 그런 형태로 예, 사용되고 있고요. 뭐 적용 기술도 보면 아무튼 그 이런 다양한 공항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전부 최신 기술이에요. 예, RFID, 레이저 센싱, 영상 인식, 그죠? 전압 전류, 진동 감지 보면은 전부 다 최신입니다. 예. 공항에서 쓰는 이런 기술들, 예, 암모니아 센싱, 예, 이런 초음파 센싱 이런 거 다 됩니다. 예. 빅데이터 분석, 예. 공항 쪽 기술이 예, 굉장히 예, 선도하고 있고, 이 공항 쪽 기술 분야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술력이 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먼저 스마트 패스, 예, 이게 결국은 그거죠. 비대면으로 앞으로는 그죠? 이 이제 스마트 패스라고 해서 예, 보안 수속 하잖아요. 예, 이거 이제 중간에 맨날 사람들 이 보안 수속 하는데 이게 줄 서가지고 그죠? 줄 서가지고 계속 대기하면서 가잖아요. 멈추지 않고 출국 보안 수속이 되도록 예. 이게 이제 결국 스마트 패스인데 체크인할 때 얼굴을 촬영을 합니다. 예, 촬영을 하고요. 특정 포인트 CCTV나 뭐 이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특정 포인트마다 안면 인식을 거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그 사람을 사전에 이렇게 검출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안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바로 이동 중에 보안 검사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가방 같은 거 내부 검사도 이제 그죠? 기존에 엑스레이 뭐 이거 뭐 하고 했는데 그죠?
다른 기술로 더 정확한, 그죠? 정확한 그 내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밀리미터 파라든가 뭐 테라헤르츠 같은 기술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유해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AI를 활용해서 그죠? 정시 출발을 위해서 항공기를 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경련형인데 바로 이 빅데이터 AI를 활용해 가지고요. 비행기가 정시 출발할 수 있도록 관제소에서 자동으로 주기장 배정하는 문제, 요런 이쪽으로 지금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00시간 그죠? 이게 뭐 착륙하는 거, 이륙하는 비행기 이게 다 관제가 그죠? 배정을 잘해야 이게 정시 출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가변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중간에 고장도 나고 뭐 그죠? 미 항공기 뭐 탑승 못한 여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항공기 내에서 사건 사고 발생해서 갑자기 이륙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이런 요소를 다 고려해서 이 정시 출발을 배정하는 거죠. 거기에 빅데이터와 AI가 필수인 거고요. 스마트 계류장이라고 해서 그죠? 이거는 이거는 먼저 그 조종사하고요, 관제사하고 중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뭐 착륙을 허가한다, 이륙을 허가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국적과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영어로 다 같이 하는데 발음이 원어민이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항 정보 자동 제공이라고 해서 이 착륙할 때요. 기상 정보라든가 관제 정보를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예. 데이터 통신. 결국은 문자 같은 거. 그래서 문자로 보내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활용되고 있고요. 뭐 관제탑하고 뭐 항공기간의 통합 품질, 그죠? 이거 오류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뭐 CPDLC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음성 통신, 그죠? 음성 내용 같은 거를 갖다가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관제사가 시야가 사각 지역이 있잖아요. 사각 지역에서 비행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착륙을 허가하면 사고 날 수 있겠죠. 이런 사각 지역 쪽에 움직임을 갖다가 센서를 달아서 다 확인하는,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요. 조류를 퇴치한다거나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게 이제 항공기 테러에도 이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드론 자체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감지한 레이더, 이거 지금 인천공항에도 이 레이더 개발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검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많이 소요되겠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요. 공항에서 그 공항 간에 공항 내에 어떤 부서 간의 데이터 공유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공항에 관련된 시스템이. 근데 그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왜냐면 오히려 연계하면 좋은데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계를 했다가 그죠? 여기 만약에 해킹을 당했어요. 시스템이 다 마비돼 버릴 수가 있죠. 예. 공항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해킹과 이런 어떤 보안 문제, 어떤 특정인이 뭐 여기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전체 시스템에 다 위해를 가해버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보안과 해킹 때문에 시스템을 연계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운영이 힘들고, 그죠? 오히려 이런 게 방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되게 민감하잖아요. 공항에서 개인정보를 CCTV를 통해서도 수집하고 지문이나 그죠? 영상, 사진, 심지어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저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은 또 해야 되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또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타 공항하고도 연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카트로버 자율주행, 그죠? 카트 면세점 앞에 놓고 쇼핑해도 도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 그런 로봇들 예, 있으면 좋겠죠. 예. 자율주행하는 모빌리티, 그죠? 교통 약자들을 위한, 그죠? 게이트까지 탑승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안내해준다거나 주차 로봇도 있죠. 예, 근데 이 주차 로봇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서비스가 이 주차를 시켜주는데 뭐 1억 5천이나 로봇 한 대가 1억 5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네요. 너무 비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주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도 필요하고 해서 예, 사실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 규제 샌드박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규제가 사실 많죠. 네. 그래서 뭐 공항 쪽 한번 기술하고 서비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예, 들여다봤고요. 공항이 정말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매일 이용하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공항 쪽만큼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사전에 적용해 가지고요. 뭔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공항 쪽에 최신 기술들, 네, 이게 이제 실제 우리 그 그죠? 일상생활에 이게 적용되기 전에 이런 이제 테스트베드 시설 같은 게 미리 있으면, 예, 이런 걸 통해서 미리 개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예,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하셨는데, 예, 100% 예, 공감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테스트베드 시설. 예,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기술 검증이 빨리 끝나서 그죠? 공항에 적용되고 공항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더 빨리 적용될 수 겠죠. 예. 하지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공항이 이렇게 스마트해지면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 공항에 그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들이 아마 분명히 어떤 이런 스마트화로 인해 가지고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죠? 보안 검색대 있는 분들, 이분들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